나는 항상 무엇인가를 꼭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으면 먼저 상상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업체가 눈에 보였을 때 그 사업체의 주차장에 출근 시간마다 들러서 하루에 100번씩 나는 저 사업체를 살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말한 후에 4개월이 지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500,000짜리 비즈니스를 인수하기도 했고 같은 방법으로 $400,000,000짜리의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수첩 안에 내가 이루어낼 재무적인 목표와 여러 가지 꿈들을 20여 가지 정도 적어놓고 다닙니다. 명함 크기의 종이 한쪽에는 꿈의 종류를 적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목표들을 이미지화한 그림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오늘은 스노우폭스의 김승우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자의 성공 비결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김승우 회장님은 낯선 미국 땅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4천억 원의 기업체를 일구어내신 최초의 한국인으로 평가받으면서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신 분이신데요. 김승우 회장님의 성공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의 사업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자는 생각의 힘, 말의 힘, 상상력의 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이미지, 글을 써놓고 매일 보고 또 보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여러 가지의 꿈들을 적어놓고 수첩에 항상 넣고 다니신다고 해요. 저자가 직접 실천하면서 체득하며 이루어낸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 우리도 오늘의 책을 통해서 그 엑기스를 배워보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당신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과거를 맞췄다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우리는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진지하게 믿기도 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손등, 얼굴 표정, 옷차림, 어깨짓, 걸음걸이 등의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점쟁이는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서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흔적을 따라서 유추해 볼 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미래를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들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생각을 가진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세상의 물리적인 흐름을 잠시라도 역류해 나갈 힘을 가집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물을 따라 내려가지만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강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의지를 가진 생각이 지속되면 꾸준히 역류해가며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생명이 생각을 지니면 자연의 역류에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역시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를 믿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를 있다고 믿고 열어보는 자는 사과를 갖게 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어보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대로 역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입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매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좋은 몸매를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자세만으로도 훨씬 훌륭한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바꿔야만 요요 현상이 없는 좋은 몸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모두 다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결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 역시 생각 그대로입니다. 생각 자체는 부정과 긍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다시는 뚱뚱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덩치 큰 여자 몸에 자기 얼굴을 붙여서 핸드폰 초기화면에 넣어놓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각은 그 자체가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의도와는 달리 사진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집안에 있다면 책상, 의자, 이불, 컴퓨터, 커피잔 하나까지 모두 다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보세요. 펼쳐진 건물, 도로,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보다 먼저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적 제약, 사회적 규칙, 법률, 관념, 견해, 정치적 아젠다까지 미리 다 상상해서 당신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미리부터 그걸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집요하고 강해질수록 상대는 무력해지고 생각을 하거나 상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그들의 상상 속의 부속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벗어날 길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만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글로 쓰인 모든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내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저명한 저자의 책을 접하더라도 그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가려서 받고 그 말을 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선생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선생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는 올바른 선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생이란 제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 나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입니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가슴이 뛰고 윌리엄은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나의 친구입니다. 그는 영화 감독이자 철학자입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사업적인 성공을 함께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그의 꿈은 큽니다. 나는 언젠가 윌리엄이 미국 영화판을 뒤흔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고 나 역시 그가 믿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는 둘 다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개인적 한계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고 이해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느낀 절망이었습니다. 아마도 윌리엄은 수도 없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휴스턴에서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를 능가하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서 그의 영화를 돕는 사람들 중에 그런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한계를 설정하고 위험하다, 불안하다, 조심해라,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한계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 한계만 설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직원들과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느라 먼저 지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매장 10개 가진 회사가 매장 300개를 꿈꾸면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흥분합니다. 매장 300개를 보고도 매장 3000개를 말하면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가슴이 뜁니다. 도시락을 팔아서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돌아서고 누군가는 상장을 생각합니다. 나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새로운 계획에 흥분하고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한계를
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도 다음 한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매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스승을 버린 제자들 같습니다. 책방에서 가장 잘 팔리고 오랫동안 팔리는 제품 중에 긍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팔리는 제품은 좋은 제품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계 너머를 상상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합니다. 이런 맹랑한 소리에 어떤 이들은 역시나 비웃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이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은 자는 사라지고 놀란 자는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계를 느끼거나 남한테조차 한계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길게 한계 없음을 설명할 기력이 나도 윌리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흔히 백이라고 불리는 부모의 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육으로 온 것인지 스스로의 습득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유사점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토머스 콜리가 자신의 저서 부자 되는 습관에 이를 조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입니다. 무려 88%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깁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만이 독서를 즐깁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 일반석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즐기지만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일을 하거나 두툼한 책을 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근거리에 항상 책을 둡니다. 가방, 사무실 책상, 침대 옆, 자동차 등등 어디에도 책이 흔하게 보입니다. 간혹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가 하는 자각에 대한 공포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책이 손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86%가 평생 교육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5%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86%가 책 자체를 좋아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26%에 그칩니다. 매일 할 일을 적는 것도 9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특이하게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도 74%대 1%로 절대적인 차이가 납니다. 정신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 자체를 기록해 놓는 비율도 67%대 17%로 4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을 증명하는 기상 시간을 보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도 3.5배가 더 높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평소 습관들이 모여서 성공의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업가 친구들의 삶의 형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업가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상경대학원에서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모여서 교육을 함께 받는 프랜차이즈 CEO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2년 전 미국에서 4개월 가까이 출퇴근해 가면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수성가한 여러 고참 사업가들과 젊은 신진 사업가 그룹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신과 받은 교육의 정도나 과정이 다를지라도 대부분 비슷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호기심이 왕성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배워올 곳이 없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경청도 잘하며 목표들이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들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연수라도 가려면 저녁 늦게까지 토론과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새벽 일찍 시작하는 모임에도 다들 거뜬하게 참여하는 등 좋은 체력을 보였고 일부는 그 사이에 운동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업가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지루해해서 인터넷이나 각종 강의와 인맥을 활용하려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부자들은 3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채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1% 은행이자 차이나 0.25%의 중앙은행 금리 변동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부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신용카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이자가 몇 %인지 잘 모릅니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 이자를 흥정한다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를 흥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보는 방식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자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최초 보고에는 보고자의 사견이 들어 있습니다. 흔히 일반인들은 최초 보고에 의거해서 상황을 판단해 나가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최초 보고가 편향되었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왜곡되었다면 모든 판단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최초 보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신문기사나 사회 현상 등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심하고 현상의 원인과 현상의 파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버릇을 익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사건과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에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바보 같은 아이디어에도 관심을 보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이면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찾아봅니다. 쉽게 기가 죽지도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작은 확률이라도 잡아내는 사람은 그 확률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분노나 짜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노나 짜증이 섞인 대화나 생각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밝으며 우중충한 얼굴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실체를 이룹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복권 같은 성공도 이런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로 가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겨우 흔적만 남은 사람도 있고 밤마다 가슴을 뜨겁게 달궈 놓아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들을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옷처럼 마음 한쪽 구석에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엔 현실이 너무 매몰차다는 이유로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냥 주춤거리고 망설이다가 때를 놓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몇 번 해봐도 안 되니까 지레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이 언젠가 불러줄 것을 기대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웅덩이에 갇힌 미꾸라지처럼 안쓰럽게 버텨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그 일이 안 어울린다. 네 주제를 알아라. 하지 마라. 괜히 사고친다. 너는 그런 일을 하기엔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 라면서 말립니다. 하물며 그렇게 말리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도 아직 만나보지 않은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를 키웠다는 이유로,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나를 폄하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에 크거나 작거나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성공하고 이루어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수용소 안에서 손바닥에 써놓은 글들이 책으로 출판되리라고 누가 믿었을까요? 100년 전에 도로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아버지조차 비웃던 꿈을 이루어낸 포드는 또 어떤가요?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에서 흑인 여자로 태어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된 오프라 윈프리는 또 얼마나 많은 반대를 이겨냈을까요? 몇 년 전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놀림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망하니까 다음부턴 제발 친구들 의견 좀 들어라. 주변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 라는 충고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함께 나온 친구들이 이봉원 씨의 거듭된 실패를 안쓰러워하면서 자기들처럼 사업 버리지 말라고 살라는 그런 의미의 충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는 100번 이봉원 씨 편입니다. 실패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도전해서 실패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패하지 않았다 함은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반복된 9번의 실패를 통해서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하나 배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성공으로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이봉원 씨만큼 다양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의 하나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위의 편견과 주변의 악조건을 견뎌내고 보란 듯이 세상과 맞서서 한 번쯤 이겨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손에 든 전화기, 자동차, 컴퓨터, 거대한 비행기, 전기, 전파, 텔레비전. 이 모두는 상상 속에서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물건들이었지만 그 누군가가 수많은 저항을 물리치고 하나하나 이루어낸 것들입니다. 누가 당신은 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던가요? 당신이 저 빌딩을 언젠가 갖겠다고 했을 때 누가 비웃었던가요? 당신이 박사학위를 받아오겠다고 했을 때 누가 당신의 나이를 상기시켜 주던가요? 어떤 놈이 당신들은 궁합이 안 좋으니까 헤어지라고 말하던가요? 누가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없다고 말하던가요? 그 꿈이 당신이 보기에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꿈이라면 상상도 못할 노력만 하면 됩니다. 상상도 못할 노력을 할 자신만 가지면 됩니다. 당신이 미쳤다는 소리 한 번 듣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은 순풍이 길면 떨어집니다. 연은 역풍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당신이 당신 꿈을 이루는데 역풍이 분다는 것은 더 높게 오를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당신의 인생에서 남들이 불가능하다 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몰려오는 역풍을 멋지게 품에 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여러 업종에서 여러 유형의 사업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정 규모로 사업을 키운 분들은 정말 다양한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슷한 공통점을 지녔는데요. 그들은 나름대로 다들 어떤 경지에 오른 듯 합니다. 이들에게 배운 점들을 기록해 봅니다. 1.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합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도 않으며 칭찬을 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도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3. 작은 일에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나 큰 사고에는 무심합니다. 사실 큰 사고에 무심한 것은 무심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고 시에는 항상 무심한 듯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4. 미워해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리더가 되어본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미워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5.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장사와 사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란 본인이 모든 업무를 제일 잘 알아서 각 직원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장보다 각각의 업무를 더 잘할 때가 되면 진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해당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독려해서 각각 회사 내의 전문가로 만들어냅니다. 6.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씁니다. 대부분의 작은 돈들은 관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이라 절약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7. 휴일을 즐깁니다. 걱정 없이 즐깁니다.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은 성공시켜도 큰 사업은 만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더욱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입니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 잘하려고 할 뿐, 죽이고 다 가지려는 마음을 버립니다. 물론 이런 공통점이 완벽히 모두에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저 위치에 있는 것이 행운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김승우 회장님의 또 다른 책인 돈의 비밀이라는 책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무일푼으로 성공하신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까지 믿기 어려운 엄청난 성공을 이루기까지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계시고 또 열정적으로 직접 실천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리얼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책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저자의 생각과 또 성공의 비밀을 배우고 흡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모두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